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주인공 탄지로가 혈기화되었다면 얼마나 강해졌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최종 구매 시점에서 탄지로는 무잔에 의해 혈기화되고 태양을 극복한 혈기의 왕이 됩니다. 무잔은 자신의 세포의 전부를 탄지로에게 남겨놓고 자신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기대를 걸어보게 되죠. 이때 당시에 많은 독자들이 혈기화되어버린 탄지로를 보고 이거 미쳤다, 망했다, 세계관 종말인가 싶었지만 생각보다 그리 큰 전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행히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옆에 있던 일반 귀살대원을 공격했지만 체력이 빠진 기우가 구해줄 수 있는 정도였으며 체력이 거의 다 빠진 이노스케와 제니츠, 카나오가 막을 수 있는 정도였죠. 그 이유야 당연히 탄지로 역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상황이라 체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혈기가 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탄지로가 이렇게 혈기가 되었을 때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고 쭉 혈기로 살며 자신의 능력에 적응을 하게 되면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물론 계속 작중 시점이라면 귀살 때는 전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잔전 때 대부분의 주들이 사망했기에 탄지로가 조금이라도 힘을 쓰는 순간 탄지로를 막을 수 있는 인물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작중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 말고 모든 주가 살아있었을 때 그 주가 최종 후면 때의 전투력이라는 전제로 전력을 비교해볼게요. 일단 무잔이 탄지로 세포 속에 기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해를 극복했다고 해도 혈기가 된 탄지로가 당장은 무잔의 전투력보다 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무잔의 몸 자체와 융합한 것이 아니며 세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피를 받은 일반적인 혈기와 같은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지로가 혈기가 되기 전까지 인간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기들보다 시작부터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겠지만 1000년 동안을 인간을 먹으며 축적해온 무잔의 신체 능력에는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겠죠. 탄지로는 인간을 잡아먹든 아니면 네지코처럼 숨만 쉬고 잠만 자도 강해지는 사기 특성이 붙든 어쨌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상현 상위권쯤의 신체 능력과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탄지로가 혈기로서 적응을 막 끝낸 시점에서 주들과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충주 시노부입니다. 시노부 같은 경우는 주중에서 신체 능력이 최하위로 평가받으며 최종 후면 때의 탄지로, 혈기가 되기 전의 탄지로보다도 더 전투력이 낮다고 보입니다. 탄지로는 나타구모산 이후 엄청나게 강한 혈기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고 엄청난 경험치를 쌓게 되었죠. 해외 호흡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반점으로 인해 신체 능력 상승과 내비치는 세계를 익힌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인간 시절 때도 시노부를 이길 만한 탄지로였기에 혈기가 되고 풀체력으로 싸운다면 그냥 쉽게 발라버릴 수 있겠죠. 시노부의 필살기인 독공격 역시 도우마에게 통하지 않은 것을 보면 무잔의 세포를 대부분 받은 혈기 탄지로, 혈탄이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혈탄이 시노부를 도우마처럼 통째로 잡아먹지 않는 이상은 크게 위협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혈기가 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성을 찾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을 공격하는 인간을 죽이긴 해도 도우마처럼 굳이 잡아먹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연주 미치리입니다. 연주 미치리는 채찍과도 같은 길고 유연한 칼로 베어나는 강력한 공격력과 밀도 높은 근육량으로 꽤나 튼튼한 몸이 장점이죠. 하지만 미치리는 최종 후면 때 반전까지만 발현했던 하위권 주이며 전투 센스가 그리 높지 않고 귀여움만 맥스를 찍은 캐릭이라 최종 후면 인간 탄지로에게도 밀리는 전투력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 능력 자체는 미츠리가 인간 탄지로보다 높겠지만 혈귀 탄지로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혈탄은 무장과 똑같은 촉수 공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뻗어나오는 촉수들의 공격은 미츠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앞뒤 안 가리고 무턱대고 들어가는 성향을 보이며 최종 후면 때 무잔에게도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기에 혈탄과의 대결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음주 탱겐입니다. 탱겐 같은 경우는 최종 후면 시점 때면 이미 팔과 눈을 잃고 은퇴한 상태였죠.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유곽편에서 부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최종 후면까지 갔더라면 탱겐은 엄청난 강함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점이 발현한다고 치면 상위권 주는 아닐지라도
바로 그 밑에 전투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죠. 텐겐의 전투력은 꽤나 평가절하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표주로와 마찬가지로 다소 초반에 반점이라는 설정 없었던 것에 대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백히 주 상위권이라고 표현된 표주로는 그 이후로도 상위권 취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텐겐 같은 경우는 상현 중 가장 낮은 6에게 큰 부상을 입고 은퇴를 했기에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피셜로 보면 주들끼리의 달리기 시합에서 단독 1위를 할 정도로 사실상 귀살대 중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니츠도 번개의 호흡을 사용하며 병력 일섬을 쓰기 때문에 제니츠가 제일 빠른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주의 텐겐 역시 번개의 호흡에서 파생된 소리의 호흡을 사용하며 소리의 호흡을 쓰기 전에는 번개의 호흡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인 우월함과 닌자라는 전직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유곽 시점에서는 텐겐이 가장 빠른 건 맞습니다. 또한 주들의 팔씨름대회에서 텐겐이 2위를 했을 정도로 완력 자체도 엄청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텐겐이기에 작가에 의해 일찍 리타이어 되지만 않았어도 주 전투력 4위 정도로 랭크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죠. 상위권 주는 교메이, 사네미, 표주로 이렇게라고 못을 박아버린 상태니까요. 그런 텐겐이 혈탄과 싸운다면 반전 발현이 된 텐겐의 빠른 움직임으로 혈탄의 촉수 공격들을 전부 피하며 공격을 날릴 수 있겠죠. 하지만 텐겐의 공격이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혈탄의 회복 능력에 의해 큰 소용이 없을 것 같죠. 물론 텐겐이라면 완력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혁도가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무잔이 언급했듯이 요리이체 혁도가 아니라면 다른 이들의 혁도는 회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으니만큼 무잔의 세포가 가득 들어있는 탄지로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체력이 훨씬 먼저 떨어진 우주의 텐겐은 속도도 느려져 혈탄의 촉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하주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는 버프 3종 세트를 발현한 천재 캐릭터지만 신체적으로 성장이 덜 끝난 상태이며 사실 이제 막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죠. 체구가 작고 체력이 그리 높지 않아 혈탄의 촉수 공격에 당하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무이치로가 그저 무력하게 쓰러지진 않을 거고 내비치는 세기를 통해 공격들을 많이 피해내고 혁도 발현한 검으로 큰 데미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방금도 말했다시피 무잔의 세포는 일반 귀살대원의 혁도도 버틸 수 있는 상태이며 결국 재생이 가능해지죠. 결국 소모전으로 가게 된다면 체구가 작은 시노부와 무이치로는 다른 주들에 비해 빨리 쓰러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은 4주 오바나이입니다. 오바나이는 반점과 내비치는 세계, 혁도, 3종 버프를 발현한 재능이 있는 캐릭이며 힘은 약하지만 전투 센스가 가장 높다고 설정된 인물입니다. 혈탄이 만약 무장과도 같은 생각 없이 촉수를 날리는 방법만 사용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효율적인 공격을 먹이겠지만 탄지로는 그래도 추잔의 5개의 우동사리보다 똑똑한 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 오바나이의 냉철한 전략도 1대1 상황에서는 그리 큰 효율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략이라는 것은 혼자 싸울 때보다 여러 명에서 싸울 때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수주 기우입니다. 기우 같은 경우는 방어에 특화된 물의 호흡과 잔잔한 물결로 자잘한 공격들은 다 막아낼 수 있는데 아쉽게도 혈탄의 촉수 공격은 자잘한 공격이 아니죠. 끊임없이 촉수로 공격을 하다 보면 잔잔한 물결도 깨질 것이고 기우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방어력이 높은 기우라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우가 강력한 한방이 있는 타입 역시 아니기 때문에 혈탄에게는 큰 데미지를 줄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염주 쿄주로입니다. 표주로가 최종 후면까지 살아남았다면 최종 버프 3종 세트를 전부 얻을 확률이 높았겠죠. 상위권 주로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화염의 호흡은 공격에 특화된 호흡이다 보니 암주 교메이 다음으로 표주로의 공격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혁도까지 발현한 상태라면 혈탄의 몸을 두동강 내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혈탄은 혈탄이죠. 두동강이 낮다고 해도 재생이 가능하며 목이 잘린다고 해도 목의 약점 또한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자는 아주 오래전에 목의 약점을 극복한 상태였고 탄지로와 네지코는 그 무자의 세포에서 한 단계 진화된 느낌으로 해의 극복까지 한 것이다 보니 목의 약점 극복 역시 충분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쿄주로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한 모습으로 자신의 불꽃을 태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풍주 사네미입니다. 풍주 사네미는 희귀혈을 가지고 있는데 혈기가 사네미의 피냄새를 맡게 되면 취해버려 신체 능력 컨트롤이 쉽게 되지 않는 디버프에 걸리게 됩니다.
상현일 코쿠시보에게까지 통한 능력이지만 막상 무잔전 때 그 능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그 말은 무잔에겐 크게 작용되지 않았고 그 말은 무잔의 세포가 가득한 혈탄에게도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혈탄은 무잔만큼의 신체 능력만 아닐 뿐 무잔의 특성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에 무잔에게 통하지 않았던 어떤 공격은 탄지로에게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죠. 그렇다면 사실상 사네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강력한 공격력도 그냥 다른 주들과 비슷비슷한 정도로 느껴질 것이고 꽤 오래 버티긴 하겠지만 소모전이 계속되면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귀살대 최강 전력 암주 교메이입니다. 교메이는 3종 버프를 전부 가지고 있고 피지컬과 스피드, 힘 모든 것을 갖춘 캐릭이죠. 아무리 혈탄이라도 이 교메이를 상대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강력한 특성이 있다고는 해도 기술적으로는 코쿠시보보다 한참 아래일 수밖에 없는 혈탄이기에 그 코쿠시보와도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었던 교메이를 압살하기엔 무리가 있죠. 하지만 혈탄의 재생 능력과 해를 극복한 힘을 이용해 소모전, 장기전으로 가버린다면 인간이라는 종 한계상 교메이 역시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끝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혈탄을 어떻게 잡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탄지로가 혈기가 된 지 1년 이내에 귀살대 주 9명이 모두 모여 다굴빵을 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카이가쿠만 보더라도 혈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혈기가 된 탄지로가 당장은 무잔보다 강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무잔의 무서운 점은 사실 공격력이 아닌 압도적인 신체 능력, 재생 능력인데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얻은 힘이기에 탄지로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혈탄은 혈기가 가진 특유의 목의 약점이라던가 해의 약점이 없을 뿐 베이면 베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만약 몇 년이 지난 상태가 되면 아무리 다굴빵을 치더라도 답도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굴빵을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 9명이나 되는 주인이만큼 역할 분담을 해서 미치루와 텐겐, 기유, 시노부, 무이치로는 혈탄의 촉수 공격 및 다른 기술들을 막는 것에만 치중하고 나머지는 공격에만 치중한다면 계속되는 데미지에 혈탄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재생을 해도 잡아놓고 계속 팬다면 언젠가 소멸하지 않을까요?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요리이치와의 대결일 텐데요. 요리이치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냥 신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수를 써도 이기지 못하도록 설정해놓은 캐릭이니만큼 혈기 탄지로 역시 요리이치에게 단 한 번의 공격조차 성공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죠. 그냥 강한 정도도 아니고 무잔에게 트라우마를 남겨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으니 무잔의 세포가 가득 담겨있는 혈기 탄지로가 요리이치를 마주치게 된다면 오줌부터 지리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개체, 자연적으로 태어난 완전한 새로운 종의 혈기나 아니면 애초에 혈기가 아닌 늑대인간 같은 다른 종이었다면 요리이치와 해볼 수도 있다 볼 수 있는데 이미 요리이치에게 이초컷당한 혈기 무잔의 세포가 담겨 태어난 탄지로라며 역시나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무잔은 요리이치에게 당한 이후 수백 년이 지나 훨씬 강해졌다고 해도 혁도의 배인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만 봐도 여전히 요리이치를 만나면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탄지로 역시 하등한 무잔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수백 년이 지나도 요리이치는 이기지 못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최종 우면 시점에 탄지로가 무잔에 의해 혈기되었다면 어떤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냥 피를 주입당해 태어난 다른 혈기들과 다르게 무잔 본체가 탄지로 안에 들어간 상황이라 능력적인 면에서 무잔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네즈코처럼 탄지로도 초반에 피를 주입당했다며 훨씬 강한 능력의 혈기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다음번에는 탄지로가 가족들과 살 때 무잔이 혈기로 만들었다면 어떤 능력과 강함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